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정년 65세 시대가 조용히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아직 법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제도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10년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정년 65세가 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신문을 보니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추진.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우리도 65세까지 일해야 한다네. 그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버텨야 한다는 뜻이지 뭐. 이런 대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즉 최소 5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일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큰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린다. 이게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퇴직금, 연금, 재정계획, 건강관리, 일의 방식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변화는 직장인의 은퇴 계획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퇴직금 누적액이 커지고 근속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대신 건강과 역량 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둘째,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60대 전후의 재취업 지원, 그리고 기업의 재고용 제도가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속 고용제를 논의 중입니다. 즉 60세 이후에도 조건을 만족하면 65세까지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균형 문제도 커집니다. 고령층의 근속이 길어지면 신규 채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대 간 일자리 구조가 다시 짜이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한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우님은 올해 62이십니다.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3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생각보다 현실이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기 전이고 퇴직금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니 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김영우님은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충분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중 한 지인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정년이 65세로 바뀔 수도 있다더라. 그럼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영우님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지?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기회는 열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도 잡지 못하는 거죠. 정년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건강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불행입니다. 건강은 경쟁력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혈압, 혈당, 근력, 정신 집중력이 모두 좋아집니다. 몸이 버텨줘야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건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역량입니다.
이제는 경력보다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업무 도구는 필수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AI나 데이터 관리 툴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중에는 아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내일 배움 카드 K-디지털 크레딧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노후 생존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수입 기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세금, 건강보험료, 소비 패턴도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더 오래 일한다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 연금 개시 시점도 달라집니다. 또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무 연장 문제가 아니라 가계 재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임금 피크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월급은 조금 줄이고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합니다.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년 65세 시대는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준비돼 있을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과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65세까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건강도, 기술도, 마음가짐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또 하나의 인생 무대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즉 빚 없이, 불안 없이 노후를 지키는 실제 루틴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는 정년 65세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정년 연장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건강의 자산화입니다. 이제 건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 건 적어도 60 중반까지는 몸이 버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을 투자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런 습관들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노후의 수익 구조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퇴직 후에 일을 계속하려면 체력은 곧 경쟁력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술의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경력보다 중요한 건 적응력입니다. 회사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보다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배우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건 경험의 깊이와 기술의 민첩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문해력, 온라인 협업 도구, 데이터 관리, 그리고 AI의 기본 활용 능력. 이 네 가지는 앞으로 모든 직업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예전처럼 나는 컴퓨터에 약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일자리의 문은 닫힙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내일 배움 카드, K-디지털 크레딧 같은 제도를 활용하세요. 무료 또는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는 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입의 다각화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직업이나 한 줄 소득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이제는 작지만 여러 줄의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취미 기반의 부업,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본인의 경력을 살려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불안이 사라지고 판단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계의 리모델링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에서 벗어나면 관계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시대에는 일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인맥은 줄어들지만 배움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평생교육센터,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스터디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의 연결은 노후에 가장 든든한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재정의 유연화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수입이 늦게 끝나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 시점이 함께 미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예적금, 투자금, 생활비 계좌를 분리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세요. 소비는 줄이고 현금 유동성은 늘려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부담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리스크테크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위기 때 얼마나 덜 잃었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직이 나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갱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 그냥 편히 살자. 이런 말 속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를 막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은 후배 세대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대 간 존중이 생기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준비의 타이밍입니다. 정년 65세는 미래가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 안에 노동시장과 연금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몸, 열린 마음, 유연한 기술, 안정된 재정. 이 네 가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정년 연장은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의 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정년 연장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